식량 안보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식품 안보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피플 장용수입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국제사회의 자국 이기주의가 거세졌는데요. 코로나19 이후에 더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식량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기농법과 함께 해외 농업을 통해 안전하고 풍부한 먹거리를 생산해 오고 계시는 돌나라 한농복구의 이광길 총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총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이렇게 모두에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돌나라 한농복구의 유기농 그 단체, 유기농 기업 그룹으로 알고 있습니다. 돌나라 한농복구 이름도 좀 상당히 인간적이고 독특한데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돌나라 한농은 역사가 40년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돌나라를 설립하신 분은 석선 선생님이시고요. 네. 그다음에 돌나라 회원들은 실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유기농을 통해서 건강한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뜻을 가진 회원들이 모여서 만든 나라가 돌나라입니다. 근데 네. 돌나라라는 이름 명칭은 왜 우리가 무엇을 하려면 초심이 좋잖아요, 맨 처음에는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초심이 흐려지고 또는 어떤 도전과 유혹이 있을 때 초심을 이렇게 버릴 수가 있는데 맷돌 아래짝처럼 아주 끄떡거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견고한 돌심지의 마음으로 초심을 목표를 이루자. 네. 그런 뜻에서 돌나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천 신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 유기농법을 흔들리지 않고 쭉 네. 가져간다. 그런 네. 말씀이시네요. 네. 네. 국내는 국내 그러니까 쭉 먼저 국내에서 이루셨는데 국내는 어느 지역에 네. 어떻게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회원들이 이제 모여서 농협 협동조합 형태입니다, 전부 다. 네. 그래서 돌나라는 개인이 가입한 사람도 있지만 법인이 회원사 자격으로 이렇게 가입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테면 돌나라 한농제약도 회원사 자격으로 있고 네. 돌나라 한농강제, 돌나라 또는 태양광 또는 돌나라 에코 코즈메틱 화장품 회사, 돌나라 식품 가공 회사 이런 하여튼 유기농과 관계된 건강 회복과 관계된 업체 회원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모여서 이렇게 지역마다 자연 발생적으로 대규모 농장을 형성했습니다. 전국에 다 있는 거죠, 그러면? 국내에 한 10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에도 울진, 청송, 상주에도 있고 네. 또 전라도에도 장흥에도 있고 제주도에도 있고 또 강원도 평창에도 있고 충청도 진천에도 있고 하여튼 여러 군데 전국에 한 10군데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회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지금 몇 분 정도 계시는 거죠? 국내 정회원들이 한 5천 명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해외 또 네. 계시고. 그러면 그 호칭 총재라는 호칭도 그와 연관이 돼 보이는데 네. 어떤 의미인가요? 저희 설립자 되신 석 선생님께서는 아우제자 총재가 결제할 때 제자가 아니라 아우가 돼서 받든다 해서 네. 가족의 의미에서 아우제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총재 이렇게 부르지만 저희 회원들끼리는 가족 호칭으로 광길 삼촌 이렇게 부르죠 그냥. 아 그러시군요. 네. 네. 해외 농업 개발의 역사가 우리나라 그 정부의 농업 개발의 역사가 비슷하다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을 정도로 오랫동안 하셨는데 언제부터 해외 농업에는 뛰어드신 겁니까? 제가 돌나라 회원으로 가입된 것은 한 32년 됐습니다. 근데 네. 돌나라는 40년 됐고요. 이미 상당히 오랫동안 시골에서 유기농업을 준비해들 왔고요. 그런데
돌나라 해외 농업 진출사를 말씀드리기 전에 한국의 식량 실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한국이 1970년대, 80년대는 식량 자급률이 80%가 넘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23.7%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작년에 1년 동안에 우리가 생산한 것이 쌀, 콩, 밀, 옥수 다 해서 406만 톤을 생산했어요. 근데 수입한 것은 국내 공유가 토탈해서. 근데 수입한 것은 1676만 톤. 어마어마한 양이죠. 네. 국내 식량 사정은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작년에 세계에서 총 생산한 곡물이 27억 톤인데 다 각자 나라에서 소비하고 유통되는 것은 4억 2천만 톤 유통해요. 약 16% 정도 유통합니다. 그 중에서 중국이 1억 톤을 아주 블랙홀이라고 그러죠. 네. 식량이 블랙홀이죠. 네. 그렇게 수입해가고 그 다음에 이집트, 그 다음에 멕시코,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한국. 한국이 식량 수입 5대 국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은 사람들이 쌀이 남아서 쌀 막걸리, 뭐 쌀과자, 쌀국수 하니까 우린 식량이 널널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식량을 77%를 수입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식량 절대 부족 국가라는 거. 이거를 좀 알리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지금 코로나19에 특히 심해지는 네. 식량 안보 문제가 부각이 되면 될수록 한국의 곡물, 식량의 위험은 그만큼 커진다. 네, 돈 주고도 살 수 도달의 없는 위험은? 시대, 즉 식량의 무기화 시대에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6년 전부터 해농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유기농 농법으로 하듯이 안전한 먹거리와 네. 더불어서 그런 양적인 측면에서도 같이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는 네, 거죠. 첫째는 식량 안보, 먹어야 사니까 네. 일단 그래서 양적인 측면에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식량 위기가 상존하는 지금 이런 시대를 맞이해서 해외 농지를 확보하고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해서 자손 대대로 식량 문제를 해결하자. 네. 이것이 식량 안보를 하고 있는 저희 돌나라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그것이. 네. 제가 알기로는 지구의 반대쪽이라고 할 수 있는 브라질에서 대규모 농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해외 농장의 실태 어떻는가요? 해외 농업이 비록 애국 사업이죠. 애국 사업이라 할지라도 시장 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수지 타산이 맞아야 지속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동북 삼성 중국으로 진출했죠. 근데 아시다시피 중국은 농약도 많이 치고 자체 식량 수입 국가니까. 그래서 거기서 가까운 연해주로 갔습니다. 예. 그래 연해주로 갔더니 거기서도 여의치가 않아요. 여러 가지가. 그래서 거기서 고려인들이 도움으로 농장 5개 했다가 지금 다 축소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필리핀도 가고 중앙아시아도 가고 아프리카, 케냐도 가고 최종적으로 간 데가 지금 남미, 브라질입니다. 예. 2009년도에 진출했습니다. 8년도에 가서 1년간 조사한 다음에 9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지금 11년 차네요. 네. 그런데 브라질에 정착하게 된 이유는 물류비가 생각보다 중앙아시아에서 갖고 오는 것보다 싸더라고요. 이유는 한국, 중국, 일본에서 수출하는 것이 100이라면 거기서 역수출하는 것이 뭐 한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빈배로 오니까 컨테이너가 아주 싼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브라질에서 우리나라로 예. 생산된 곡물을 들여오는 물류비가 예. 동남아, 중앙아시아보다 더 싸다. 싸더라고요. 아, 예. 그러네요. 그리고 뭐 땅은 뭐 굉장히 좋고 세계 담수의 13%가 브라질에 있고 하여튼 농업 인프라가 아주 좋습니다. 최대 농업 생산 국가? 네. 수출 국가 맞습니까? 미국이지만 지금 서서히 브라질이 추월하고 있습니다. 네. 콩 같은 거는 이미 추월을 했어요. 미국을 추월해서 지금 세계 수출하고 있고. 브라질 농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브라질은 상파울로 주에 네. 라란자오하고 모지다스 크루즈라고 한 두 군데 시범 농장이 있습니다. 네. 그 상파울로 주에 있는 시범 농장은 여의도만 합니다. 시범 농장이기 때문에 좀 조만합니다. 100만 평 좀 안 되는데 뭐 네. 조만하다 이거죠. 거기서 해외 농업 경으로 볼 때는 좀 작은 예,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바이아주. 예. 바이아주는 이제 3군데 있는데 토탈 농장이 지금 그쪽에 14,000헥타르 정도 됩니다.
14,000헥타르면은 어떻게 비교해 볼 수 한 있을까요? 4,200만 평인데 그러면은 여의도의 한 46배 좀 넘습니다. 아, 네.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거기서 생산하는 곡물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쌀도 하고 네. 콩도 하고 뭐 옥수수도 하고 뭐 만주옥과도 하고 깨도 하고 다 합니다. 과일도 네, 과일도 많이 하죠. 하시는 거고. 예.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면은 이제 11년 차면은 이제 당연히 그 정상적인 지금 생산 주기에 들어가 네. 있으실 텐데 예. 거기서 그럼 생산된 거를 국내에 다 들여오지는 않을 거고요. 어떻게 지금 이제 이제 그게 이제 좀 유통을 문제입니다. 하고 계신지. 예. 브라질에서는 농산물 수출 관세가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수출하는 거죠. 수출을 장려하죠. 농산물 수출을. 네. 그런데 정작 농산물 절대 부족 국가, 식량 절대 부족 국가인 한국은 그 해외에 가서 우리가 농사지어서 갖고 오는 것을 관세, 고관세를 해서 갖고 올 수 없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콩이나 옥수수 같은 거는 관세가 328% 또는 478%, 또 참깨 같은 건 630%. 고일 관세기 때문에 가지고 싶어도 가지고 올 수 없어요.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자기네 나라 국민이 자기네 나라 자본으로 자기네 나라 기술을 가지고 가서 땅만 빌려서 농사진 거를 갖고 올 때는 마치 원양어선이 해외 가서 잡아갖고 오는 거 뭐 관세 매기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무관세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농민을 보호하는 정책이 그런데 한번 생각해 결과이겠죠? 보세요. 네. 농민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네. 지금 그 쌀을 제외한 나머지 농민들의 그 자급률이 2%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옥수수, 뭐 밀, 콩 이런 것은 6%, 7% 콩이 잘해야 뭐 한 6% 정도 되고 나머지는 0.7%, 0.6% 이렇습니다. 그래서 뭘 밀어서 전체 식량 자급률이 쌀을 빼놓고는 2%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2% 미만의 농민들을 보호하겠다고 98%의 농산물을 더구나 자국민이 지은 농산물을 고관세로 못 갖게 하게 한다는 것은 모순이죠. 이게 뭐 획기적인 그런 그 뭐 인식의 변화 이게 예. 좀 필요해 보입니다만은 단계적으로라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자국민이 해외에서 생산하는 곡물에 대해서는 네. 그런 관세 관련해서 좀 그 넓은 정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아니 이번에 21대 국회에서는 꼭 바꿔야 되죠. 아 예. 20대 국회에서 초청해서 가서 제가 포럼에 참석해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네. 근데 전부 다 좋다고는 하는데 국내 여러 가지 상황상 즉 국내 농민들의 표를 보는지 하여튼 그런 걸 의식하는지 예. 법이 바뀌지 않는데 21대는 꼭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우리 돌나라 한농과 우리 이 총재님은 그 대한민국 그러니까 먹거리의 그 대한민국 지키기 운동도 쭉 해오셨는데 예. 그게 좀 해외 농업과 얼핏 좀 상충되는 듯한 그 표현인 것 같기도 한데 그건 아닌 거죠? 예, 이런 의미죠. 예, 예. 남한도 식량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지만 북한은 매년 100만 톤에서 한 160만 톤 부족합니다. 예. 그러니까 통일후 진짜 남북 통일후의 식량 문제는 더 심각한 거죠. 예. 그래서 식량 안보는 남북한 통틀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국가 존립의 문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식품 안보. 식품 안보는 식량의 질이죠. 잘 먹어도 병 걸리는 그냥 불량식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량식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지금 GMO 식품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GMO 식품에 주로 많이 잔류되어 있는 글리포세이트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병이 많이 걸리죠. 우리 한국이 세계적으로 깨끗하잖아요. 또 K 방역을 통해서 아주 깨끗하고 의료시설도 굉장히 뛰어난 나라로 알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이 사망률이 3명 죽으면 그중에 1명이 암입니다. 암 사망률 세계 1위의 나라입니다. 그다음에 태어나는 어린아이들은 아토피 말씀. 3명 중에 1명이 아토피로 태어납니다. 걔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금방 태어난 애들이 막 그렇게 현대 문둥병이라는 아토피로 고생해야 됩니까? 또 자폐증 환자가 많아서
또 결국 자살률도 세계 1위 10년이 넘었고, 그다음에 그 성장 촉진제로 다 이렇게 컸기 때문에 그냥 소아 비만이 많아갖고 그냥 8살의 여아들은 초경이 오고 22세나 25세면 벌써 폐경이 와서 한창 젊은 여성들이 그냥 중년에 허물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 GMO 때문에 여성들은 불임하고 또는 나도 기형아를 낳아야 되고 또는 유산을 합니다. 또 유방암도 하고. 그래서 이 식량 문제, 양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식품 문제, 그 질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품 안보는 국민의 보건, 국민의 생명과 관계됩니다. 마치 코로나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국민이 다 난리를 쳤잖아요. 그런데 이 GMO 식품은 눈앞에 다 보면서도 그걸 먹어요, 사서. 그래서 전부 다 병에 걸려요. 그리고 암 사망률 세계 1위, 아토피 1위, 당뇨는 성인들 50명, 5명 중에 1명. 그러니까 50%죠. 20%죠. 5명 중에 1명이 당뇨로 고생하고 합병증으로 그러니까 고생하고. GMO, 네. 유전자 변형 네. 농산물로 만든 식자재나 네. 식품이나 네. 이게 이제 우리 식생활 속에 지금 엄청 침투해 있는데 결국은 그런 부분들을 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지금 숙제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지금 뭐 실천을 하고 있지만 네. 이게 이제 정부 차원에서 하여튼 들불처럼 일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정부 차원에서도 해야 되지만 국민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번에 K 방역의 신화를 이룬 지역답게 우리 자식들에게 GMO 식품 먹일 수 없다. 글리포세이트 농약 친 거 이거 먹일 수 없다라는 의지만 있으면 이거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도 이미 종자 회사가 다 이 몬산토로 넘어가서 몬산토에서 그 유전자 변형을 해서 씨를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GMO 식품이죠. 한국의 GMO 종자는 뭐 수십 가지가 다 GMO입니다, 사실은. 네. 근데 이거를 대안이 없으니까 그냥 가는 거죠. 돌나라 한농 복구에는 토종 종자를 지금 많이 그러면은 네. 그 가지고 있고 네. 개발하고 있고 그런 거죠. 보급하고 있죠.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뭐 숫자로 뭐 말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각 방면에 네. 모든 것을 아주 토종 종자로다 저희들은 사수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총재님은 원래 코로나19 상황 아니면은 브라질을 계속 네.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네네. 지금은 뭐 어쩔 수 없이 뭐 못 가고 계시는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현지 소식을 들어보시면 브라질 코로나19 상황이 확진자 기준으로도 미국 다음에 그 뭐 농장은 괜찮은 건가요? 우리 농장은 뭐 끄떡없습니다. 청정 지역이라. 네, 아주 잘 있고 맨 처음에 우리 한국이 중국에 이어서 두 번째 코로나 확진자 많았을 때는 그 현지인들이 꼬리 하나 오지 말라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거기가 2위가 됐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K 방역 신화를 통해서 네. 아주 국가 공신력이 쫙 올라가니까 역시 꼬리 하나 이러죠. 그리고 거기 이제 저희 농장이 다 시골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동안 꾸준히도 도왔지만 특별히 이번 코로나 사태를 빌미로 저희들이 트럭으로 다 먹을 거 양식을 쭉 가져가서 계속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브라질 농장은 더 확충할 계획이신 건가요, 그러면? 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남한만 기준할 때도 자급자족하려면 해외 농토가 319만 헥타르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농토가 159만 헥타르입니다. 160만 헥타르 좀 안 되는데요. 그거에 약 2배, 319만 헥타르를 해외에 확보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해외 농업 한 20여 년 해본 경험으로 브라질 같으면 100만 헥타르만 있으면 남북한 통일 후에도 자손 대대로 안정적으로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일 같은데 지금 현재도 어마어마한 규모의 14,000헥타르를 브라질에 확보하셨는데 궁극적으로는 100만 헥타르 넘기는 게 목표군요. 꼭 저희 돌나라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게들 하시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그렇죠. 나라 하려면 한 300만 헥타르를 넘겨야 되지만 브라질은 1년에 이모작이 되고 또 소출이 좋고 농업 인프라가 좋아서
브라질에서 농사지만 100만 헥타르를 정부 차원이든 다른 농기업이든 또는 개인이시든 누구든지 해서 한 100만 헥타르만 하면 항구적으로 자손 대대로 안정적인 식량 전진 기지가 마련될 수 있겠다. 식량 전진 기지.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 앞서 이제 둘나라 한농복구에 설명하시면서 실천 신앙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런 그 과거에도 종교단체 논란이 있었고 뭐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뭐 소명이 되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도 뭐 어느 특정 언론과도 뭐 그런 뭐 소송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오늘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래 보니까 거기 우리 단체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전혀 와서 취재도 한 적도 없고 브라질 현장에 가본 적도 없고 또 한국에 10군데 농장이 있는데 전화해 확인한 적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네. 그리고는 여권을 빼앗기고 강제노동 당했다고 털어놨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어요. 그래 바로 찾아가서 점잖게 타일렀죠. 그러지 말고. 그래도 한국에 명망 있는 그런 방송사 이러면 되느냐고. 바로 정정보도 하라고 그랬더니 할 듯 하더니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법에 호소해서 소송해서 이겼습니다. 네. 이겼는데도 아직도 또 정신 못 차리고 저렇게 고집 부리고 있어요. 계속 진행 중인가요? 네, 그래서 고등법원에 또 제소했더라고요, 보니까. 아, 예. 참. 아직 진행 중이군요. 네. 이 언론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하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앞으로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리고 통일 시대 대비해서도 이렇게 우리 뭐 안전한 먹거리와 또 양적인 그 생산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한번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실 말씀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건강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백신을 만들어도 또 다른 변종이 나오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건강한 삶을 유지하려면 면역력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은 유기농을 먹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신 건강. 정신 건강은 하늘에 감사하고 땅에 감사하고 이웃에 감사하고 감사의 정신을 배양하는 것이 네. 또 다른 백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건강한 먹거리와 감사하는 삶. 네. 네. 그렇게 살면 건강한 대한민국, 병이 없는 대한민국이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네. 오늘 이슈앤 피플은 유기농 그룹 둘나라 한농복구의 이광길 총재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